연봉 1억 받던 김 과장이 치킨집 앞에 서 있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공장 핵심 인력이었는데 로봇 한 대가 들어오더니 그의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진 거야. 기업은 감정 따위 없어. 그들이 들고 있는 건 오직 계산기뿐이거든. 1억짜리 사람 1명 대 1억 5천만 원짜리 로봇 10대. 파업 리스크 있는 인간 대 24시간 돌아가는 기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답은 이미 정해졌어. 지금부터 보여줄 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야. 왜 당신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숫자로 증명해줄게.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 오늘 깨뜨려야 해. 현장에 박 기술자라는 사람이 있었어. 23년 동안 딱 한 가지만 했지. A라인 3번 공정, 엔진 마운트 용접. 그 일만 5,000번도 넘게 반복했거든. 회사는 그를 신의 손이라고 불렀어. 불량률 0.1%. 누구도 못 따라오는 경지였지. 박 기술자는 자부심이 대단했어. 내가 없으면 이 라인 못 돌아간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구조조정 방안이 불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외부 시장에 이력서를 넣어봤어. 결과는 처참했지. 다른 완성차 업체는 전혀 다른 용접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부품사들은 23년 경력? 그래서 다른 건 뭘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었어. 그제야 깨달은 거야.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숙련의 역설을. 23년간 한 우물만 판 건 그 우물 밖에선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던 거지. 그의 기술은 오직 이 회사, 이 라인, 이 기계에만 최적화되어 있었어. 공장 문만 나서면 그 가치는 증발해버리는 폐쇄적 기술이었던 거야. 칼을 너무 한 방향으로만 날카롭게 갈아서 오히려 쓸데가 없어진 격이지. 과거엔 이런 장인들이 협상 카드였어. 나 없으면 라인 서는 거 알지? 이게 먹혔거든?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지. 근데 지금은 시장은 냉정해. 범용성 제로인 기술에 더 이상 프리미엄을 안 줘. 박 기술자가 받던 연봉 9천만 원? 그건 순수한 실력값이 아니었어. 그냥 회사가 생산 라인 멈출까봐 지불한 리스크 보험료였던 거지. 그리고 로봇이라는 대안이 등장하면서 그 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거야. 보험 갱신은 없었어. 숙련도가 높을수록 협상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칠 곳이 없어지는 함정. 이게 2015년 제조업 현장의 잔혹한 진실이야. 2003년 고졸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최 씨가 있었어. 그가 하는 일? 도어 패널에 볼트 쉽게 조이는 거였어. 하루에 8시간 그거 반복.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단순 작업이었지. 근데 15년 뒤 그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이 됐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그건 최 씨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시대가 미쳤던 거지. 2000년대 초중반 한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 자동차는 만들기만 하면 팔렸어. 회사는 돈을 쓸어 담았고 그 과실이 현장까지 떨어진 거야. 거기에 노조라는 강력한 우산이 있었지. 임금 5% 안 올려주면 파업이다. 회사는 어쩔 수 없었어. 라인 하루 세우면 손실이 수백억이니까. 그리고 한국 특유의 고용 경직성. 한번 정규직 되면 자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시대적 프리미엄이에요. 최 씨의 연봉 1억 2천. 그중 순수한 노동 가치는 얼마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3천만 원도 안 돼. 나머지 9천만 원은? 그건 회사가 라인 좀 제발 멈추지 마라 하면서 지불한 보험료였던 거지. 근데 보험에는 항상 만기가 있잖아. 자동화 기술이 성숙하면서 회사는 깨달은 거야. 아, 이제 사람 달랠 필요 없겠네. 로봇 사면 되잖아? 보험 갱신 안 한 거지. 울타리가 무너진 순간 최 씨의 시장 가치는 자유낙하했어. 볼트 조이는 일의 실제 가치? 시급 1만 원짜리야. 억대 연봉은 환상이었던 거지. 시대가 만들어준 거품. 이제 그 거품이 터지고 있어. 2017년 여름 뜨거웠어. 그런데 공장은 더 뜨거웠지. 노조가 깃발 들고 나왔거든. 임금 7% 인상, 성과급 확대, 주식 배당 늘려라. 회사는 버텼어. 경기 안 좋은데 무리다. 그러자 노조는 칼을 뺐지. 파업. 24일간 메인 라인이 완전히 멈췄어. 컨베이어 벨트가 정지하고 로봇팔이 멈추고 출하장이 텅 비었지. 그 24일간 증발한 돈이 얼마였는지 알아? 3조 1천억 원. 숫자가 실감 안 나지? 중견기업 하나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이 그냥 공중분해된 거야. 노동자들은 환호했어. 결국 회사가 무릎 꿇었거든. 임금 5.6% 인상, 주식 배당 확대, 승리의 깃발을 꽂았지. 현장은 축제 분위기였어. 우리가 이겼다. 맥주 터뜨리고 만세 불렀지. 그런데 그 순간 20층 임원실에선 전혀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 CFO가 스프레드시트를 띄웠어. 3조 손실의 원인 분석, 결론은 하나였지. 사람은 리스크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 감정을 가진 생물? 언제든 깃발 들고 나올 수 있는 폭탄. 그날 이후 기업의 투자 방향이 180도 바뀌었어. 과거 전략, 사람 잘 달래서 일 시키자. 새로운 전략, 사람 없이 공장 돌리자. 2017년은 단순한 노사분규가 아니었어. 한국 제조업 역사에서 인간 중심, 생산의
종말을 알리는 장례식이었던 거지. 경영진은 그날 맹세했어. 변수를 제거하겠다. 그 변수가 바로 당신이야. 맹세는 공허한 말이 아니었어. 2017년 그해 말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됐거든. 자동화 설비 투자 전년 대비 10배 증액. 재무팀이 깜짝 놀랐지. 과거엔 연간 1천억 원 수준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1조 원대로 뛴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 재무이사가 따지려다가 CEO 얼굴 보고 입 다물었어. 그의 눈에서 읽힌 건 다시는 24일 같은 거 없다. 그게 전부였지.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 공장 천장에 레일 깔리고 협동 로봇팔이 라인마다 설치되고 AGV 무인 운반차가 바닥을 누비기 시작했지. 2017년 이전 공장에 있던 산업용 로봇 겨우 200대 정도였어. 그런데 지난 7년간 뭐가 일어났냐면 지금은 3,500대야. 17배 넘게 늘어난 거지. 누적 투자액만 5조 원이 넘어. 이게 우연일까? 천만에. 철저하게 계획된 리스크 제거 프로젝트의 결과야. 기업은 더 이상 감정에 호소 안 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아. 그냥 계산해. 파업 확률, 손실 기대값, 로봇 투자 대비 회수 기간, 스프레드시트에 숫자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답 나오거든. 로봇이 이득입니다. 그럼 그냥 사는 거야. 더 이상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어진 거지. 공장 바닥에 서 있는 당신, 그 로봇 팔들 보이지? 저것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어. 회계팀 이 대리가 있었어. 그의 일은 인건비 명세서 작성, 직원 한 명당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하는 거지. 어느 날 그가 CFO한테 보고서를 올렸어. 연봉 1억 원 직원, 5년 유지 시 실제 비용 분석?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었지. 연봉 1억, 여기까진 누구나 알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4대 보험회사 부담분 1,200만 원, 퇴직급여 적립 900만 원, 복리후생비 80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더 있어. 파업 리스크 대비, 손실 예상에, 안전사고 보험료, 심지어 휴게실 커피값까지 전부 들어가거든. 한 명당 실제 비용? 연간 1억 6천만 원. 5년이면 8억. CFO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 페이지를 넘겼어. 산업용 로봇 TCO 분석. TCO는 총 소유 비용이야. 로봇 한 대 구매가 1억 2천만 원, 5년간 유지 보수비 3천만 원, 합계 1억 5천. 그러니까 인간 한 명 고용하는 돈으로 로봇을 5대 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야. CFO는 펜을 놓고 말했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5배 이상 효율 차이가 나는 공정은 어떻게 될까? 반드시 대체돼. 예외는 없어. 시장은 비효율을 용납 안 하거든. 이 숫자들 앞에서 인간미니 온정이니 하는 말은 다 헛소리가 돼. 계산기는 감정이 없으니까 그냥 입력하고 엔터 치면 답 나와. 로봇. 그게 전부야. 품질관리팀 김 과장이 매일 하는 일이 있어. 불량품 체크.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흘러가는 부품들 중에서 불량 찾아내는 거지. 그가 엑셀 시트를 열어봤어. A라인 불량률 1.52%.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100개 만들면 한두 개는 버려진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인간이니까. 아침엔 집중력이 괜찮아. 근데 점심 먹고 나면 졸려. 오후 3시쯤 되면 손이 떨려. 저녁 때쯤엔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거든. 8시간 내내 같은 텐션 유지? 불가능해. 그런데 옆 라인에 로봇이 투입됐어. 3개월 뒤 데이터 나왔지. B라인 불량률 0.19%. 8배 차이야. 로봇은 지치지 않거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정확도가 똑같아. 0.01mm까지 측정해서 규격 벗어나면 무조건 걸러내지. 감정이 없으니 실수도 없어. 더 충격적인 건 가동 시간이야. 인간은 하루 8시간 일해. 점심시간 1시간, 휴식 30분 빼면 실제로는 6시간 반. 근데 로봇은 24시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전원만 꽂으면 365일 돌아가. 밤 2시에도 일요일에도 명절에도. 계산해봤어. 인간 3교대로 돌리면 한 공정에 9명 필요해. 로봇은 한 대면 돼. 비용은 5분의 1인데 품질은 8배 좋고 생산량은 3배 많아. 이 상황에서 기업이 뭘 선택하겠어? 답은 정해져 있잖아. 이건 악의가 아니야. 그냥 수학이야. 계산기가 내놓은 합리적 결론일 뿐이지. 재무제표 읽을 줄 아는 박 부장이 있었어. 20년 차 회계사 출신이지. 주주총회 자료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왜 국내 공장 투자액이 이렇게 적지? 2023년 국내 울산 아산 공장 투자 8천억 원. 숫자만 보면 큰돈 같지? 근데 세부 항목을 보니까 웃겼어. 30년 된 프레스 기계 수리비 120억, 녹슨 냉각수 파이프 교체 80억, 노후 전기 설비 개선 200억. 전부 떼어기식이야. 무너지는 집에 페인트 칠하는 수준. 새로운 라인 증설? 없어. 신기술 도입? 없어. 그냥 낡은 걸 근근히 굴리는 거지. 반면에 바로 아래 항목 해외 신규 공장을 봤더니 숫자가 확 달라. 멕시코 공장 2조 3천억, 인도 공장 1조 7천억, 국내 화성 스마트 팩토리 1조 8천억.
국내 기존 공장의 3배가 넘어 박 부장은 무릎을 쳤어. 아, 돈이 답을 말하고 있구나. 자본은 거짓말을 못해. 말은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어. 고용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돈은? 돈은 솔직해? 기업이 진짜 어디에 미래를 걸고 있는지 예산서만 보면 다 드러나거든. 국내 구형 공장? 이건 경영학 용어로 캐시카우야. 현금 쥐어짜내는 젖소. 내연기관차 팔리는 동안만 우려먹다가 버릴 자산이지. 수익은 쪼아내되 투자는 최소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문 닫는 거야. 반면 신규 라인엔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 프리미엄 SUV, 수출 전략 차종이 다 몰려 자동화율 85% 이상, 로봇 2000대가 조립하는 미래형 공장이지. 당신이 서 있는 그 낡은 공장 바닥, 기름때 묻은 그 콘크리트 위엔 미래가 없어. 회사는 이미 짐 싸고 떠날 준비 끝났어. 남은 건 당신뿐이야. 테슬라 CEO가 2021년에 뭘 했는지 알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시도? 실패했어. 그러자 직접 만들었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023년 공개됐을 때 사람들 반응? 쇼야. 그냥 홍보용이야. 근데 2024년 말 자기네 공장에 투입했어. 배터리 조립 라인에 20대가 실제로 일하더라고. 왜 거기 그렇게 집착할까? 공장 구조 때문이야. 과거 산업용 로봇은 문제가 있었거든. 전용 레일 깔아야 하고, 바닥에 볼트 박아서 고정시켜야 하고, 천장에 레일 설치해야 하고, 공장 전체를 뜯어 고쳐야 했어. 비용이 천문학적이지. 근데 인간형 로봇은 사람이 다니던 그 길 그대로 써. 계단 올라가고 좁은 통로 지나가고 문 열고 들어가. 기존 공장에 그냥 투입하면 돼. 설비 교체비? 제로야. 더 무서운 건 학습 속도야. 한 대의 로봇이 뭔가 배우면 그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가. 그럼 전 세계 수만 대 로봇이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거지. 0.3초 만에. 30년 걸려 쌓은 김 기술자의 노하우? 로봇 한 대가 3일 학습하면 끝이야. 그게 데이터화 되는 순간 중국에 있는 로봇도, 멕시코에 있는 로봇도, 체코에 있는 로봇도 전부 김 기술자 수준이 되는 거야. 당신의 30년이 전 세계 로봇의 기본값이 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제로지. 복제 가능한 건 더 이상 희소하지 않으니까. 생산관리팀 정 차장이 원래 회의에서 보고서를 펼쳤어. 울산 공장 생산성 분석? 숫자 하나가 눈에 띄었지. 직원 1인당 연간 생산 대수 9.8대. 간단히 말하면 직원 한 명이 1년 동안 차 10대 만드는 거야.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멕시코 공장 데이터가 있었어. 직원 1인당 20.3대. 정확히 2배 차이. 임원들이 웅성거렸지.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정 차장이 답했어. 자동화율입니다. 멕시코는 82%, 울산은 48%. 더 가혹한 건 다음 슬라이드였어. 한국 공장 평균 연봉 7,800만 원, 멕시코 공장 평균 연봉 4,200만 원. 그러니까 절반 효율에 거의 2배 인건비를 주고 있다는 얘기지. 경제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속 불가능한 구조야. 왜 그동안 버텼냐고? 2가지 이유야. 하나, 국내 고용 지킨다는 명분? 정부 눈치 봐야 하니까. 둘, 노조 파업 두려워서 라인 세우면 손해니까 참은 거지. 근데 이제 한계야. 해외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들, 거기엔 노조 의무 가입 조항이 없어. 라이트 투워크 적용되는 지역이거든. 경영진이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천국이지. 기업 입장에선 2026년 하반기 그 공장들 가동 시작하면 뭐가 일어날까? 국내 노조가 파업한다고? 좋아, 그럼 물량 멕시코 돌릴게. 이 한마디면 끝이야. 협상 카드가 사라지는 거지. 당신이 들고 있던 그 깃발 이제 휴지 조각이 돼. 작년에 은퇴한 박 사장님 있어. 아니, 사장님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실은 조립 라인 반장이었지. 28년 근속, 퇴직금 3억 2천. 손에 쥐었을 때 기분 좋았대. 이제 내 사업한다. 그가 선택한 건 치킨집, 프랜차이즈 가맹비 5천, 인테리어 8천, 설비 3천, 1억 6천 들어갔어. 첫 달 매출 괜찮았어. 800만 원? 되는데 했지. 근데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임대료 빼고, 전기세 빼니까 손에 남는 게 120만 원. 3개월 뒤 매출 반토막. 경쟁 업체가 옆 건물에 오픈했거든. 6개월 뒤엔 적자. 1년 만에 문 닫았어. 통계 봤어? 자영업 3년 내 폐업률 70%. 박 사장님이 특별히 못한 게 아니야. 구조가 그래. 억대 연봉 받던 중산층이 한순간에 월 200만 원 걱정하는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거지. 그런데 같은 라인에 있던 최 대리는 달랐어. 회사가 2023년에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과정 공지 띄웠을 때 남들은 무시했거든. 나이 50에 무슨 공부야. 근데 최 대리는 등록했어. 퇴근하고 학원 다녔지. PLC 프로그래밍, 공정 데이터 분석, IoT 센서 관리 6개월 배웠어. 힘들었지. 근데 2024년 구조조정 때 뭐가 일어났냐면 최 대리만 살아남았어. 직함도 바뀌었지. 자동화 공정 슈퍼바이저, 연봉 1억 2천, 오히려 올랐어. 로봇 100대 관리하는 게 그의 일이 됐거든. 1%가 살아남는 이유? 로봇이랑 경쟁 안 해. 로봇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2030년에 웃을 사람은 과거에 안주한 사람이 아니야.
시스템 변화를 읽고 자기 직무를 재설계한 사람이지 성실하게 볼트 조이는 행위, 그게 과거엔 성공의 공식이었어. 하루 8시간 묵묵히 일하면 중산층 됐지. 근데 이제 아니야. 그건 더 이상 생존을 보장 안 해. 당신 회사 투자 계획서 한번 봐.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국내 구형 공장엔 최소한만 쏟고 해외 자동화 라인엔 조 단위로 몰리잖아. 답 나온 거야. 내 업무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됐다면 지금 당장 위기감 느껴야 해. 로봇이랑 속도 경쟁? 불량률 경쟁? 미친 짓이야. 절대 이길 수 없어. 로봇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포지션 바꿔야지. 스마트 팩토리 운영, 데이터 분석, 공정 최적화. 이게 당신이 지금 배워야 할 무기야. 오늘 당신이 선택한 공부가 5년 뒤를 결정해. 치킨집 기름 냄새 맡을지, 관제실 모니터 보면서 로봇 지휘할지. 세상은 이미 변했어. 기업은 준비 끝났고 이제 당신 차례야. 변화된 현실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재정의할 때야.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줘.